안녕하세요. 김명기입니다. 이번 시간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의 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단어의 강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영영 사전에도 그렇고요. 영한 사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전에는 강세 표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강세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강세를 잘못 표현하고 있거든요. 원어민이 말하는 강세라는 거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세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요. 우리나라 말에는 강약이란 그 구조가 있어요. 단어 앞이 강이고요. 단어 뒤가 약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말을 듣잖아요. 그럼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것처럼 들린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단어 앞은 강이라서 더 크게 잘 들리는데 단어 뒷부분은 약이에요. 힘이 확 줄어들면서 약으로 되기 때문에 강하고 약이 반복이 되면서요. 약 다음에 또 강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질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것처럼 단어와 단어가 뚝뚝뚝 끊기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것처럼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강약이 없고요. 영어는 그냥 모든 음절이 똑같은 형태로 발음이 돼요.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길이로 발음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말에 강약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특징이에요. 강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에서 강세를 표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강세 있는 부분을 강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영어 발음을 가리키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강세 있는 부분을 강하게 읽어야 된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강세 있는 부분에 힘을 넣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어민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영어를 외국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왜 강세가 있는 부분에 왜 강세가 있는 위치에 힘을 넣냐는 얘기를 해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강세가 있는 부분에 힘을 넣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원어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말에 강약이 있기 때문에 강세 있는 부분에 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힘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강세 있는 부분에 뭐를 표시를 해줘야 되냐면은 저도 그렇고 원어민도 그렇고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은 강세가 있는 부분에 피치를 올려줘야 돼요. 피치는 뭐냐면 음높이에요. 음높이. 그래서 강세가 있는 부분에 음을 높여줘야 되는데 음을 높여주지를 못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음을 또 높여주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에 이 피치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어요. 특히 표준어를 기본으로 하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음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그런데 저희 경상도 지방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치를 이용하는 성조가 약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지방에 있으신 분들이요. 부산이나 대구 뭐 그쪽이죠. 그죠? 근데 이 경상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영어를 익히시면은 이 피치 이동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경상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영어를 잘 익히시잖아요. 타이밍을 잘 익히시고 그 다음에 호흡의 길이 딱 익히시면은요. 피치 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빨리 배우는 그런 지방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지역을 고르라 그러면 저는 경상도 지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요. 표준어를 쓰는 서울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 표준어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피치 이동을 잘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표준어에는 피치 이동이 거의 없어요. 강약밖에 없단 말이에요. 강약밖에 없고요. 피치 이동이 없어서 우리나라 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피치 이동이 없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표준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배우실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피치 이동이에요. 예. 음을 높였다 내렸다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 하는 게 우선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강세 부분에 피치를 올려주는 게 우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의 특징인 강약이 있죠. 그죠? 강세 있는 부분에 피치를 못 올려주고요. 설상가상으로 강세 있는 부분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어는 힘만 안 주고요. 똑같이 읽을 수 있잖아요. 모든 음절을 똑같이 읽을 수 있으면 영어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발음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말에 강약이 있고 이거를 수십 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나라 말에는 강약이 있고 영어에는 강약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영어는 굉장히 굽시굽시한 인토네이션도 있고요. 그게 강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피치의 이동으로 인한 음의 높낮이로 인해서 생기는 거지 힘의 변화로 해서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리면요. 우리나라 말로 점심을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점심 하면서요. 이렇게 읽어요. 그죠? 점심. 여러분들 이렇게 읽잖아요. 점 강하죠. 그죠? 심 약해져요. 그래서 점심 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이 강해지고 심이 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심시간 읽어보잖아요. 점심시간. 뒤로 가면서 점점 떨어지죠. 그죠? 점이 가장 강하고요. 심이 그 다음에 낮고 낮고요. 간 하면서 점심시간 하면서 쭈르륵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요. 강세 표시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단어든지 단어 맨 처음에 오는 음절이 강해요. 그래서 강세 표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강세 표시를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단어 맨 앞이 강하고 단어 뒤로 갈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경상도 지방의 말을 들어보면요. 단어 앞도 강하지만 단어 뒤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경상도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영어를 표현할 때 단어 뒤를 살린 게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표준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은 단어 뒤가 자꾸만 죽어서요. 그 다음에 오는 단어하고 연결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점심시간 이거를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점심시간 이렇게 돼요. 그죠? 좀 뭔가 다르죠. 굉장히 이질적으로 들리죠. 우리는 그냥 점심시간 이건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읽잖아요. 점심시간 똑같죠. 그죠? 그런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점심을 읽잖아요. 그러면 점심 이렇게 읽어요. 그죠? 그다음에 점심시간이에요 이러죠. 그죠? 이렇게 읽는 거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음절을 똑같은 세기, 똑같은 힘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나 말을 그렇게 계속 발음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읽어도요. 우리나라 말을 발음할 때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요. 점심시간 이렇게밖에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심시간 점점 뒤가 떨어지고 앞이 강하고 뒤가 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영어를 읽을 때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Nice to meet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강약이 들어가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코리안 액센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코리안 액센트라고 하는 그런 액센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강약의 리듬을 말해요. 강약이 없어야 돼요. 영어를 진짜 제대로 발음하시려면은.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때요. 점심시간 이렇게 읽을 때요. 점심시간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점심 하면서 톤이 올라갔죠. 그죠? 톤이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어는 비강 위주로 사용하고요. 우리나라 말은 성대를 위주로 사용해요. 그런데 성대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톤이요. 피치가 다운이 돼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비강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톤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요. 모든 음절을 똑같이 발음하고 똑같은 길이로 발음해 보세요. 점심시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톤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음절을 똑같이 읽게 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 이 네 개의 음절이요 굉장히 짧아져야 돼요. 기존보다는 우리는 점심시간 좀 더 길죠, 그죠? 우리나라 말의 한 음절이 할당되는 호흡의 길이는 길어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앞은 강이 되고 뒤는 약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호흡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앞이 강이고 뒤가 약이 되는 현상이요. 중중으로 중화가 돼요. 그래서 점심시간 이게 아니고요. 점심시간 좀 더 호흡을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음절을 똑같이 읽으려고 하니까 음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죠. 그죠? 음이 높아지면 비강적으로 소리가 잠깐 올라가요. 그래서 점심시간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탑 사운드 제가 알려드린 스탑 사운드 있죠. 스탑 사운드 훈련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호흡을 짧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강약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강약을 우리나라 말에 강약을 없애는 방법인데 이거는 한 번에 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셔야지 이게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연습을 하시게 되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강약이 없어지는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점심 이렇게 읽을 수가 있고요. 영어도 점심시간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약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nice to meet you 이렇게 되는 거를요. 강약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약을 없애면은요. 영어는 굉장히 쉬워요. 도미노 넘어가는 것처럼요. 또르르륵 하면서 막히는 게 없어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강약을 이렇게 해도 nice to meet you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요 잘 따라하셔서 여러분들이 강약을 우선은 없애는 게 우선은 가장 영어 발음을 첫 번째로 정확히 읽히는데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윗니하고 아랫니를 나란히 놓으세요. 윗니하고 아랫니를.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랫니가 윗니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엔 잘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동양인들은요 아랫니가 윗니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보면은 윗니하고 아랫니가 나란히 유지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약간 아랫니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발음이 되는 것도 꽤 있고요. 그런데 우선은 윗니와 아랫니를 나란히 유지하는 것부터 하세요. 우선은 윗니 아랫니를 나란히 유지하시고요. 이게 잘 모르시다 그러면 손을 갖다 대세요. 손가락 하나 갖다 대신 다음에 그 윗니 아랫니를 나란히 됐는지를 우선은 만져보세요. 그 다음에 윗니 아랫니를 살짝 벌리세요. 살짝 벌리면은 소리가 약간 이렇게 변하죠. 그죠? 예, 제가 지금 그 상태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말이 많이 깨지죠. 그죠? 그 상태에서요. 그 상태에서 제가 다시 풀었어요, 말을. 그 상태에서 그 간격을 변화시키지 마세요. 거의. 움직이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이 강약이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턱이 아래로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윗니 아랫니를 나란히 맞추고요. 그 다음에 윗니 아랫니를 살짝 벌리신 상태에서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발음하는 거예요. 또 소리가 바뀌었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발성이 우선 비강으로 유도가 돼요. 비강으로 유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약, 턱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약을 우선 없앨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좀 더 정확히 하려면 다시 턱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어금니 간격을 정확히 이 윗니 아랫니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시려면요. 제가 만들어서 특허를 받은 게 있어요. 발음칩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무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물어가지고 그게 안 떨어지도록요. 이 사이에서 안 튕겨 나오도록 이렇게 살짝 무신 상태에서 영어 발음을 계속 연습하시잖아요. 그럼 이 간격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발음을 하시는데 필요한 그 어금니 간격이 있죠. 윗니 아랫니 간격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발음칩을 물고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발성이나 리듬감이요 굉장히 영어 쪽으로 확 바뀌게 돼요. 이거는 계속 물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그게 익숙하게 되면은 나중에 빼셔도 그 효과가 남아요. 그래서 되는데 처음에는 발음 그 영어식 발음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발음칩을 물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세요. 만약에 그게 없으시다면은 빨대를 하나 작은 거 빨대 있죠. 그 여러분들 커피숍에 가면은 빨대 약간 굵은 거 있어요. 그죠? 그거를 짧게 자르세요. 자르신 다음에 이 사이에 살짝 끼우시고요. 살짝 끼우신 다음에 그 간격을 유지하시면서 그 정도 간격으로 유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간격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게 되거든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소리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살짝 깨지는 상태가 영어가 정확히 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이 정확히 나는 상태에서는요. 영어 발음이 절대 정확히 안 나요.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는요. 물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차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정확히 나는 상태나 입모양이나 아랫니 위치에서는요 절대 영어가 정확히 안 나고요.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살짝 깨지는 상태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는 영어가 굉장히 정확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윗니 아랫니를 정확히 일자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 사이를 약간 그 빨대 있죠? 빨대처럼 그 정도 간격 정도로 살짝 벌려놓으세요. 그런 상태에서 점심 읽어보세요. 저처럼 점심 이렇게 읽잖아요. 턱 움직이지 마시고요. 점심 이렇게 되죠. 그죠? 점심시간 이렇게 돼요. 턱 움직이지 않고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심시간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턱을 움직이지 않고 우선은 영어를 발음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요. 턱을 움직이지 않고 한번 발음해 보세요. 영어는 턱을 안 움직여도 발음이 돼요. 그래서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요. 턱을 움직이지 말고 계속 이렇게 발음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연습을 해서 턱을 움직이는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턱을 안 움직이도록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턱 주위에 있는 근육이요,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턱을 잘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는요, 턱을 움직이려고 그래도 턱이 옛날처럼 툭툭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턱을 움직이셔도 돼요. 그 다음서부터는 턱을 움직이면 훨씬 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 발음이 돼요. 턱을 전혀 안 움직이면요,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 되는데, 턱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 좀 더 풍부한 리듬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턱을 안 움직이는 연습을 하시면서요, 턱 주위에 있는 근육을 좀 더 발달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턱이 그냥 툭 떨어지고 툭 올라가기 때문에 턱의 근육을 거의 안 이용해요. 잘. 그래서 턱 주위에 있는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턱 주위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입 주위에 있는 근육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턱을 안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턱 주위에 있는 근육이 힘을 받아서 이 턱 주위에 있는 근육이 점점점 이 턱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근육으로 여러분들이 발달을 시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턱 주위에 있는 근육이 잘 발달돼서 이제 턱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턱을 천천히 일정 속도로 움직이면서 리듬감을 더 넣어주게 되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원어민 발음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원어민도 실제 그런 그 근육의 차이, 우리와 다른 근육의 차이, 그 다음에 아래턱의 위치 차이, 그 다음에 어금니 사이 간격, 그죠? 그 다음에 강약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영어의 특징이 생기는 거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원래 근본적으로 차이가 그렇게 없었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듣고 따라 해도 돼요. 예, 듣고 따라하고 열심히 하면요, 그 듣고 따라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영어는 굉장히 잘 됐을 거란 말이에요. 중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 그런 그 물리적인 차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물리적인 차이, 어금니 사이 간격, 그죠? 윗내 아랫내 간격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턱의 위치, 그 다음에 입 모양, 그 다음에 뭐 발음하는 타이밍, 호흡의 길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발성의 위치, 이런 차이가 없었으면은요, 이런 차이가 없었으면 우리도 굉장히 잘 따라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차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극과 극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판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는 성악이에요. 그래서 판소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악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 정도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판소리를 하시다가 성악을 하시려면은 발성 위치도 바꿔야겠죠. 물리적인 차이예요. 발성 위치 바꿔야 되고, 입 모양도 달라요. 입 모양이 다르면 입 모양도 바꿔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금니 사이 간격이나 아래턱의 위치, 호흡의 길이가 다르다면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지 듣고 따라해도 정확히 원어민의 발음을 따라하고 그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전 강의에서 중국 사람들 중국어를 말씀을 예를 들었는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요 50% 정도가 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영어 발음을 듣고 따라해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요. 중국어가 서양 언어의 특징이 한 절반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요, 너무 없어요. 너무 거의 5%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중에서 5%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요소들이 있죠.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 윗니 아랫니를 나란히 맞추고 어금니 사이 간격을 약간 그 빨대 높이만큼 살짝 눌렀을 때 그 높이만큼요, 빨대를 살짝 눌렀을 때 그 정도의 공간만큼 약간 벌려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턱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근육의 힘을 키우셔야 되고요. 그게 가능해야지 나중에 영어의 리듬감과 영어의 발음을 제대로 따라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원어민 발음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명심해 두셔야 되고요. 저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왔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 발음은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조차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차이를 모르고요, 그냥 듣고서만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말에 있는 갖가지 우리나라 말의 요소가 영어에 들어가서 영어 발음을 제대로 하는 거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 강약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나라 말에 고정화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평생 사셔도 강약이 거의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강약은요, 여러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해서 영어 발음할 때 어떤 안 좋은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고쳐지겠어요? 알고 있어도 고쳐질까 말까인데 거의 대부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약을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강약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음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영어 발음을 하면은요, 영어적인 색깔이 묻어 나온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어민처럼 들리는데 발음은 안 좋더라도요. 소리 색깔은 별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단어의 발음의 정확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요. 원어민처럼 들리는데 발음은 그렇게 안 좋은데 느낌은 원어민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영어의 특징을 만들어주는 강약 없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한 음절의 호흡의 길이 우선은 영어는 짧게 하셔야 되고요. 짧게 해야지 강약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봐도요. 길어지면은 출렁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강약이 생기게 되고요. 호흡이 짧아지면 한 음절의 호흡이 짧아지면 강약이 없어지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영어는 우리나라 말보다 한 음절에 할당되는 호흡이 짧고요. 그다음에 발음하는 타이밍이 우리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호흡의 길이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강약이 없는 거. 강약이 없으면은요. 타이밍이 좀 더 영어에 잘 맞게 돼요. 강약이 있으면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있는 부분에서 늘어나면서 타이밍이 안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읽으실 때요. 단어 맨 처음에 강이 생겨요. 반드시 강이 생겨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강이 생기는 부분을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부러 약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더 약하게, 짧게. 그러면은요. 단어 뒤가 좀 더 명확하게 사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단어는 항상 대칭이에요. 단어 맨 앞이 강해지잖아요. 단어 뒤는 반드시 약해져요. 그런데 단어 맨 앞이 약해지잖아요. 뒤가 강해져요. 단어 맨 앞이 중이잖아요. 그럼 단어 뒤도 중이 돼요. 그래서 중으로 하는 게 우선 가장 좋고요. 우선 그게 안 되면 단어 앞을 약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단어 뒤가 강해지면서 훨씬 더 읽어가는 게 편할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읽는다. 문장을 많이 읽는다. 이렇게 해서 영어 발음이 절대 좋아지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 있는 강약이나 호흡의 길이,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나라 말의 특성이 있죠. 그죠? 성대를 위주로 발성하는 거, 입모양, 아래턱의 위치, 이런 게 변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여러분들은요, 듣고 아무리 따라한다 그래도 원어민의 발음을 절대 제대로 잘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냥 듣고서만 따라했는데 영어 발음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냥 듣기만 하고서요, 그 모든 요건들을 거의 다 변화를 시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천재라고 그래요. 저는 천재는 아니에요. 저는 천재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저는 그런 사람들 거의 음감의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제가 발음 교정을 하는 거는요, 보통 그런 음감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감각을 갖고 있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원어민처럼 영어 발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가르쳐 줘도 돼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각이 없고요. 그 정도의 감각이 없고 잘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는 방법이요, 그냥 평범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서 원어민 발음을 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꾸준히 따라오시고요. 그렇게 제가 하는 훈련법을 제가 먼저 해봤고요. 제가 좌충우돌을 해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원어민 발음 형성할 수 있을 거예요. 원어민 발음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요. 원어민 발음이 편해요. 영어 발음하기 굉장히 편한 발음이에요. 영어를 편하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어민 발음을 강조하는 거지, 원어민 발음이 무조건 좋아서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제가 원어민 발음 계속 그러니까 사대주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무조건 그쪽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미국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예, 특별한 감정 없어요. 특별한 감정은 없고요. 그 대신 영어를 가장 편하게 발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원어민 발음을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영어를 제대로 발음할 수 있고요.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지 우리가 영어를 경쟁력 있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어민 발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어민보다도 문장력이 좋다 그래도요, 발음이 안 좋으면은 대화를 할 때 대등한 위치에 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어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알려드리는데 우선 잘 연습해 보시고요. 제가 꾸준히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제 강의를 팔로우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세요. 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